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가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탤런트 문가영의 첫 산문집 파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표의 책잇아웃의 여러분 임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김혜자 선생님의 에세이집을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탤런트 문가영, 우리 문가영 탤런트 여배우죠. 아주 매력적인 우리 문가영님의 파타라는 산문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타라는 산문집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파타가, 문가영 씨가 본인에게 지어준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면서 썼던 내용들도 있고요. 또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나와 파타의 얘기가 섞여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 한 사람, 문가영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은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탤런트 문가영이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3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알라딘 평점을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어요. 아주 매력적인 책이에요. 자, 1996년생이고요. 지금 18년차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2006년에 스승의 은혜로 데뷔한 뒤에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여신강림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드라마? 여기에 또 사랑의 이해 이런 드라마에 나와서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아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싶다는 욕망이 들 때마다 써내려간 노트에서 이제 오늘 책의 제목처럼 파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읽고 쓰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뇌생녀, 뇌가 섹시한 여자 배우로 아주 대표적인 배우로 얘기를 하죠. 공부도 잘하고 아마 3개국어, 4개국어 정도를 능통하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문가영 배우님의 기록, 이렇게 많은 기록들 가운데 발췌해서 나온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인 것 같습니다. 추천글이 있어서 추천글을 좀 가져왔어요. 추천글은 작사가 김이나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아무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고요한 아픔의 시간으로 성장한 이들은 위로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그런 아픔은 드러나지 않아 외롭고 목격자가 없어 나만의 기록으로 남는다. 문가영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이 처음 만나는 공감과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우리 소설가 이혁진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 배역의 인생을 산 배우의 삶은 하나의 삶일까 여러 사람의 삶일까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삶에서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했느냐니까. 이 책의 이야기들은 파타가 쓴 걸까 파타 역을 한 사람이 쓴 걸까 역시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건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솔직했느냐니까. 솔직함은 악기의 울림처럼 우리와 공명한다. 혼자 보는 거울에 있던 외롭고 슬픈 사람의 웃는 얼굴, 우리는 기어이 진실해지기 위해 기꺼이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에 대충 어떠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자신이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썼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과 줄거리를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강님과 사랑의 이해 등으로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배우 문가영의 첫 번째 산문집입니다. 18년간 다양한 배역을 소화했으면서 자신의 어떤 무드, 그러니까 문가영 배우의 컬러가 있어요. 배우들은 정말 여러 배역들을 하지만 여러 배역들 안에 그 캐릭터를 잡아가지만 이 배우가 하는 캐릭터를 잡아갈 때 그거를 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어떠한 그 문가영만의 컬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가영만의 칼라가 이번에는 작가 문가영으로 대중들 앞에 서게 됩니다. 깊이 있는 사유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이런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내밀한 언어들로 이 책에 좀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단단한 내공을 보여주는 그녀의 인터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출간 소식에 더없이 또 이렇게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그녀의 정신과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반가워했다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독서 습관과 고전 문학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이 지금 문가영 작가가 만들어낸 파타라는 새로운 인물을 좀 창조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그럼 1부는 어떠냐면 존재의 기록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들을 삶에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찾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2부에서는 생각의 기록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룬 것 같아요. 솔직한 자신들의 욕망이라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예리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놨고 3부에서는 요것들에 대한 발자취라 그럴까요? 아버지의 육아일기를 1부와 2부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아버지의 육아일기와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또 대화를 하듯이 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는 디테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독일에서 유학하던 그 물리학자인 아버지가 물리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리학자인 아버지와 음악가인 어머니. 독일 하면 또 우리 베토벤 형님이 계신 또 독일 음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책과 또 예술적 감정이 뛰어나신 분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책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보는 습관이 그 집안에서 그냥 꾸준히 이어졌고 뭐 TVN의 문제적 남자나 뭐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이런 프로에 출연을 하면서 그가 읽었던 책에 대한 것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연기뿐만 아니라 문학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도 어떻게 제가 쉽지 않거든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게 어떻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깊이 나이와 상관없는 깊이 있는 통찰이 많은 독자들의 마음에 공감을 주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가영 책 속에서 파타라는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이 문가영이면서 또 아닌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약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나 같은데 어느 때는 내가 나 같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럴 적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나를 보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첫 번째 파트 1부는 존재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공 파타가 내가 없는 세상에 사는 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존재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얘기들을 거기에 많이 써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떠난 그녀가 자신을 찾기 위해서 파타가 살던 세상에 대한 기록을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나는 좀 여러분 어렵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있는 내가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파타야 라는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둘러싼 가족과 친구 뭐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인물들과 이해들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좀 담은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생각이냐면 자신은 경계인이다. 어떠한 상황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편지에는 항상 마침표를 끝까지 찍지 않고 뭔가 여운을 남길 듯이 이게 되게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을 왜 하다 말아 이렇게 근데 무언가 확신하지 않는 듯한 느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거든요. 가끔씩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스스로가 또 의심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그 생각들을 거기에 또 덧붙이고 하는 일들이 좀 이 책들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행 그 비행기를 좀 앞당겨서 좀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진행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12월 31일에 우연히 어떤 카페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무용생이라고
가장하고 사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비밀스러운 공간에 가서 어떠한 또 새로운 경험들을 경험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공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생각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파테가 가지고 있는 비밀 노트를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가영의 비밀 노트죠. 그걸 갖다가 옮겨 놓은 내용들이 그 안에 좀 섞여 있고요. 읽다 보면 일부의 에피소드와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좀 자국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연스럽게 독서의 그런 재미들이 2부에서는 조금 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또 멀어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끊임없이 관찰하려는 파타이의 모습이 이 안에 좀 있어요. 우리 어떤 사물들을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은 거기서 그 숲을 볼 때 그렇잖아요. 숲을 좀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보인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걸음도 빠르고 키도 크고 아이스크림도 빨리 퍼먹는 이런 파타의 모습, 사실은 문가영의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 안에 많이 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와 2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아빠의 육아 일기와 덧붙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적어놓게 되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일 때 같이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1부, 2부, 3부로 나왔고 1부는 존재의 기록, 2부는 생각의 기록, 그리고 3부는 파타의 육아일기 해가지고 짧은 산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또 보시는 이 채널의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산문집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헤어지자. 내가 써준 편지 다 내놔.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 파타에겐 마무리보다 자신의 편지가 중요했다. 하얀 종이에 얹혀지는 활자들은 그녀의 감정들을 대신하고 그녀의 넘치는 사랑은 모음 끝에서 뚝뚝 흘러내린다. 그래서 파타는 자신이 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는 걸 좋아한다. 본인이 쓴 연애 편지가 자신을 설레게 할 정도이니 누군가가 이렇게만 써준다면 참 좋을 텐데. 한아름 편지를 안고 집에 도착했다. 안심했다. 내 맘을 돌려받았어. 난 잃을 게 하나도 없네. 자신이 스스로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써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기네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파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경계인은 파타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매년 올라가야 하는 계단은 높이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작년보다 이번 계단이 유독 높았나 보네요. 그래서 적응하는 중인가 보네요. 그건 혼돈의 시기가 아니라 빨리 온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야 해. 그게 앞으로의 몇 년을 책임질 거야.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 버려요. 아주 좋은 축복이니 자꾸 연구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자, 여기는 페이지 32페이지 11, 그러니까 넘버가 있어요. 여기 넘버가 11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응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응원을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조금 긴데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 울린다. 다시 파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강가가 보인다. 어때? 여행 가니까 행복하지? 휴대폰을 바라보던 파타는 답장 대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앞당겼다. 이 선택은 어떠한 답변보다 뚜렷한 의미를 가졌다. 혀로 입천장을 훑어보니 까졌다. 분명히 바게트 샌드위치 때문이다. 파타에게 이때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한참 뜸을 들이던 파타는 오래도록 눈을 굴리며 말을 시작했다. 자꾸만 내 행복을 빌어줘서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거야.
그들의 소망이 덕지덕지 내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널 사랑하기 때문인 걸 잘 알지 않냐는 말에 알아. 내가 나쁜 거 알아. 아니 이거 싫은 거야. 자꾸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그저 사는 나에게 자꾸만 행복하라고 하잖아. 그게 잘못된 건지 사람들은 모르나 봐. 그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난 그 무거운 임무에서 도망친 건데 떠난 나에게 또 물어보더라. 여행은 행복하냐고. 돌아온 나에게 또 물어보더라. 어땠냐고. 다녀오니 행복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 행복하다고, 홀가분하다고 이야기했어. 원하는 답을 해주고 말았어. 바타의 인정에 그들의 표정은 그제야 흡족해졌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그녀는 입을 다물다 들릴 듯 말 듯 움츠렸다. 내가 진 거야. 13이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겠죠. 자, 이번에 페이지 9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파타야, 예열 중일 때 어중간하게 달리지 마라. 달려야 할 때 달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고 경고가 울리기 전에 재정비를 하고 예열 중일 때는 모든 기회를 뒤집어 보는 거야. 그리고 끝이 났을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제자리에 두고 오겠다고 약속해.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하려는 찰나에 파타는 낮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을 때만 낮잠에 들었다. 3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득 파타는 10손가락을 펴고 계산하기 시작한다. 정해진 시간 아래 내가 죽을 때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쯤 되려나. 서점에 있는 책만큼도 못 읽겠네. 정해진 시간 아래 내가 몇 명의 사람을 더 안아줄 수 있으려나. 새로운 사람을 안아주려니 아는 사람을 2번, 3번 안아줘야겠네. 정해진 시간 아래 여행을 몇 번이나 갈 수 있으려나. 매년 한 번씩 간다고 해도 지구의 반도 모르겠네.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떤 거를 정해져서 한다고 그걸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29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빠와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빠 손 놓지 말라니깐. 볼멘 소리다. 얼굴이 불그레하게 상기돼 있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아빠 여기 있잖아.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금방 잡아주는데. 난 미안해서 작은 소리로 다독거렸다.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게 뭐가 두렵니? 이 말은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다. 둘째 아이 파타는 아빠가 찰떡처럼 자기 뒤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리라. 내가 내 손 안에 있는데 난 연신 중얼거렸다. 4살짜리 둘째 딸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 속에서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본다. 내 안에서 마음껏 화를 낼 수 있는 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 이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아빠에게 내어 맡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 아이를 붙들어 잡는다. 48개월 자전거 배우기 중에서.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내용은 이해하시죠? 만약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본 분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빠의 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 아빠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표현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하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빠가 글을 잘 쓰시는구나. 아빠 글을 잘 쓰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대표의 책이 나웃은 탤런트 문가영의 산문집 파타를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책들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